오늘 하루도 많이 힘들고 속상하셨겠지만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라고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방송한다 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남아, 2025년도 내내 저점과 고점 계속 맞췄던 거 너무 좋다. 다만 2026년도 지금은 주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느냐.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저 역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ABA 바이오 방송을 그만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제 연락처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방송을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밤새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ABA 바이오 방송 그만두는 게 맞을까?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방송을 멈춘다면 그건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배신한 거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거다. 분석이 틀렸을지언정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렵게 준비했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는다면 방송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욕먹어가면서 방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제 하락 속에서 14만 1,200원의 매수를 들어갔고요. 또한 이 방송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라고,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말하지 결코 여러분들 조회수, 구독 이런 걸 바라면서 제 소신과 다르게 방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앞으로 ABA 바이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앞으로 ABA 바이오가 언제 올라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 값이 될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ABA 바이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한 명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를게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아시겠죠? 좋아요 버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분명 오늘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 방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께 중요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많은 결단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힘껏 이끌어 보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대응은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애초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합니다. ABA 001로 인해서 ABA 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평가됐던 적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ABA 바이오의 주가가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ABA 001에 대한 가치가, ABA 001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가게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빠지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상승과 이해되지 않는 하락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개미가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죠. 개미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상승, 뭐라고 부릅니까? 매집을 하고 있거나 매집을 끝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도대체 이 하락은 뭘까요? 아니, 애초에 이것 때문에 오른 적도 없는데 왜 빠지는 걸까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투심을 흔들고 있다. 그래야 나중에 진정한 호재가 시작됐을 때 저렴하게 물량을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 이를테면 이거죠. 생각해 볼게요. 다음 달, 아니 6월달, 7월달에 ABA 바이오와 관련해서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어떻게 매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박살을 내야죠. 근데 박살 내는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박살 내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ABA 301의 우선순위 조정, 결국 별거 아니었죠. ABA 001의 이번 이슈,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오른 적도 없을 뿐더러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끝난 것도 아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향후의 일정 이걸 보셔야 됩니다. 4월 29일 기준으로,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내의 세부 평가 변수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컨버스 테라피틱스가 토요일 시구의 향후 일정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2026년도 여름 중반에는 프리 BLA FDA 미팅, 아주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승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BLA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내년이 되었을 땐요,
토베미시그에 대한 승인까지 기대를 걸어보고 있죠. 회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약물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자, 중요한 정보 들어갑니다. 컴퍼스 테라피틱스에서 컨퍼런스콜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지금 위험비가 1을 초과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가, FDA 승인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CEO는 말했습니다. 이건 위해성의 증가가 아니라 치료 전환 환자들의 장기 생존에 의해서 왜곡된 결과다. 오히려 크로스오버 환자들이 우수한 생존을 보였기 때문에 HR이 1을 상회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로스오버 환자들 경우 뭐예요? 크로스 환자들은 단독 요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파클리탁스의 단독 요법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환자들이 개선이 되질 않으니 병용 요법으로 전환을 했어요. 파클리탁스가 토베미시그 A10001로.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생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표가 지연됐죠. 그래서 OS 데이터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약물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HR이 초과를 했다는 거죠. 섞어서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크로스오버 환자가 원래 상태가 더 좋았던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 자, 회사가 그래서 말합니다.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오히려 크로스오버 환자들이 파클리탈색 단독 치료에서 더 빠르게 진행했다. 이해되십니까? 예후가 더 불량한 환자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병용 요법인, 즉 A10001로 치료를 전환했더니 그 뒤에 오히려 생존이 더 올라갔다. 약물이 효과가 시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볼 건 뭐예요? 지금의 상황을 딛고 드라마틱하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에요. 승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약물의 효과가 먼저 있어야 돼. 약물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추정해볼 만한 단서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O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OS 데이터가 지금 희석이 돼버려서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 FDA가 승인해주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프리-BLABT, 이걸 통해서 결정할 거다. 회사는 우선 정식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식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FDA에서 OS 데이터가 크로스오버가 되었을 때는 이걸로 승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반응률 ORR과 나아가서 PFS, 이 두 가지 데이터로 승인이 된 사례는 있어요. 나아가서 정식 승인은 아니더라도 가속 승인은 가능하다. 왜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미충족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충족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ORR과 PFS를 통해서 가속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이거는 FDA의 결정에 의존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뭐다? 프리-BLA 미팅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 줘야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래, 토베시미그 이거 신청서 제출해라. 이 정도면 통과 가능하다. 그럼 제출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면 거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완을 하라고 하면은 보완을 위한 또 임상 과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출이 되었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대응, 보완을 해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 필요하겠죠. 대응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대응해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반등의 시기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름 중반입니다. 여름 중반에 여기에 따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 중반이라고 하면은 이르면 7월달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8월달 정도가 될 텐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야, 이번에 이거 A10001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따른 이슈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자리에서 승인까지 점쳐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좀 오죽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승인까지 된다면 정말 좋은 건데, 이걸 보니까 많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받았던 환자보다 환자가 더 오래 생존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토베시미그와 파클리타셀 병용요법을 받지 않았던, 단독요법으로 진행했던, 파클리타셀 단독요법으로 진행했던 환자들이 중간에 결국 병용요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래 생존했다라는 건데, 왜 초기에 병용요법을 받았던 환자들보다
애초에 초기에 단독으로 진행했던 환자들이 더 오래 생존인가? 회사가 말합니다. 모르겠대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파클리탁셀이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이후에 투여된 토베미식의 항혈관 신생 효과를 증폭시켰을 가능성, 그걸 하나의 가설로 제시했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전임상 연구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도전적인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해당 가설이 사실이라면 기존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약물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추측해 볼 수 있고요. FDA 쪽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승인, 정식 승인이 나거나 정식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속 승인까지는 될 수 있다. 과거에도 ORI 데이터와 더불어서 PFS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에이베바이오의 주가, 지금 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에이베바이오의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단순히 에이베001뿐만 아니라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001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에이베바이오의 주가 대응은 맞아요. 001만 볼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 모든 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혼자서 대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다가도 순식간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에이베바이오라고 남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기세요. 아시겠죠? 제가 10만 구독자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왔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때로는 수익을 보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있겠죠. 다만 꽤나 높은 확률로 적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끔 제가 무던히 노력을 할 거고요.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방송만 보실 게 아니라 실시간의 주가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그 선물 무엇인지 핵심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반등을 위한 조건은 뭐다? 승인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다. 반등의 시기는 언제냐? 추가적인 DOR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프리 BLA 미팅입니다. 흔히 타입 B라고 하죠. 타입 B 미팅이라고 하죠. 그게 초석을 만들어 줄 거고 마지막으로 본 게임은 결국 주가를 신고가 위로 보내줄 대형 호재는 역시나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라는 점,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하는 선물도 바로 챙겨드릴게요.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모를 아주 중요한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핵심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